자, 전자회로를 담당한 백주기입니다. 전자회로란 무엇인가, 어떻게 앞으로 공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회로다. 여기서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TR, FET 또는 앞으로 공부할 OPMP 이런 소자하고 IC를 이용한 그런 회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물성을 가진 각종 현상을 갖다가 배운다. 자, 여기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증폭이라는 그런 개념과 그 다음에 발진이라는 그런 개념.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에 대해서 증폭과 발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증폭, 변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게이트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다. 즉 TR이나 FET를 이용해서 논리회로 게이트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는 기억회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발진시키는 그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전자공학은 교과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면서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과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회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 5급 고시, 공무원, 기사 자격증, 편입학, 진급,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자회로를 갖다가 많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회로 이론을 기초로 하는 과목이다. 즉 회로 이론을 모르고 있으면 전자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다루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로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우리가 전자회로로 접근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목에서는 회로 이론이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회로 이론하고 전자회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잠깐 언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이론은 일반적으로 저항, 그다음에 인덕터, 커패시턴스 이 세 가지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갖다가 어떤 것을 소비하는 그런 소자다라고 보시면 되어 있고, L과 C는 위상을 갖다가 변환시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발진을 갖다가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세 가지 소자를 갖다 우리는 수동소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동소자다.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뭔가를 인가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동작하는 소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인 반면에, 전자회로 즉 전자공학은 다이오드, TR, FET 이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소자가 있는데, 이것들은 외부에서 전원만 인가해주면 스스로 알아서 증폭을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자들을 우리는 능동소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자회로를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로 이론에 대한 RL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론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걸 다이오드 TR FET에 적용시켜서 여러 가지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RLC를 모르고 다이오드 TR FET 동작만 한다면 이 동작에 대한 어떤 개념만 알지 전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라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로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전자회로를 접근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자회로를 배우는 학습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소재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지어, 증폭, 발진의 원리를 알아야 될 것이다.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와 같이 표시했던 이런 내용들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전자회로의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증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논리, 그 다음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전자회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갖다가 배우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를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응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기계,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전자를 통해 가지고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회로는 그런 제어에 의한 부분을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회로의 강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 회로 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특히 반도체 물성 쪽에서 어느 정도 반도체란 무엇이고 또 피해접합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신호란 무엇이고 스펙트럼이란 무엇이고 증폭이란 무엇이고 주파수 응답이란 무엇이며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회로로 등가적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면은 반도체 수자를 갖다가 소개하게 되고, 이 반도체 수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제법을 하게 되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같은 내용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연산용폭에 대한 거. 자, 연산용폭은 상당히 요즘 많이 쓰고 있고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연산용폭은 대부분 교재에서는 뒤에 나온 부분인데, 저는 먼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연산용폭을 먼저 다루고, 다이오드에 대한 개념, 피해접합에 적용시킨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FET에 대한 개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집적교를 통해서 빌딩화하는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차등정폭기와 다단정폭기, 즉 차등정폭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증폭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이걸 통해서 다단정폭기를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한 주파수 측면에서 어떻게 주파수 특성이 달라지는가, 예를 들면 어떤 주파수 대역 내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파수 측면에서는 어떤 특성이 없더라, 일종의 이제 필터 역할, 그런 형태의 어떤 이론을 갖다가 배우는 그런 부분이 바로 주파수 응답을 알아야만이 그런 특성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입력이 나오면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다시 피드백되는, 기환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기환이라고 하는데, 이 기환 정폭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단과 그 다음에 전력 증폭기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폭기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증폭기의 출력단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전력을 갖다가 증폭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력 증폭기하고 일반적인 증폭기의 차이점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이 전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회로 쪽에서는 1W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전력 증폭기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 이하다 그러면 소신호 증폭기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가 소신호 증폭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1W 이상을 갖다가 전력 증폭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력 증폭기는 A급, B급, C급, 같이 D급, 이 같이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선형 증폭기 부분은 바로 이 중에 AB급을 상당히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B급 같은 경우는 크로스 왜곡이 발생하게 되죠. 크로스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개선시킨 그런 부분이 바로 AB급 증폭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력단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전력 증폭기인데, 전력 증폭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요. 각 종류 A급, B급, C급, D급에 대한 그 특성을 갖다가 또 설명드릴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산증폭기 부분인데요. 연산증폭기는 앞에서 기본적인 이론을 갖다 설명드릴 그런 예정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갖다 우리가 직접화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직접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또 연결돼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연산증폭기의 응용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다뤘던 내용 이외에 우리가 전압 조정기라든가 그 다음에 비선형 증폭기 이 부분을 갖다가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산증폭기를 갖다가 직접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연산증폭기를 갖다가 응용하는 방법, 응용에는 어떻게 제너 다이어드를 갖다가 이용해서 연산증폭기하고 연결시켜서 전압기를 갖다가 조정하는 방법하고, 자, 거기에 대한 비선형 증폭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리미터라든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대수증폭기 있죠. 대수증폭기들을 갖다가 여기서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랜지스터 증폭기는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을 배웠는데 그걸 통해서 소신의 증폭기를 갖다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증폭기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화시킬 때 어떻게 직접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같이 다루게 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 발생기와 파형 성형인데요.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발진기를 갖다 얘기하게 되죠. 발진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발진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되겠죠. 이런 조건에 만족을 해야만이 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발진기 종류는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다루게 될 그런 내용이 OPMP를 이용한, 즉 연산증폭기를 이용한 그런 발진기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정 발진기를 통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용해서 만약에 삼각파나 구형파가 나온다면 파형을 갖다가 변형시키는 파형 성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 아날로그 신호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또 중간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어떻게 추가가 되고 있느냐면 바로 통신회로에 대해서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통신회로에 있어서. 통신회로가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혼합기 부분인데 주파수를 갖다가 어떻게 혼합을 하느냐. 그래서 주파수 혼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대표적으로 AM과 FM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통신에서 주로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냐면 바로 반송파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반송파를 갖다가 이용해서 신호를 갖다가 실어 나르게 되는데 그 원리를 AM과 FM의 변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실어 나르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설명한 뒤에 시모스 디지털 리레이를, 즉 시모스를 이용해서 논리를 갖다 만들어야겠죠. 논리라는 개념은 1과 0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모스 논리회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직접화된 게이트를 이용해서, 즉 IC를 이용해서 어떻게 직접화 시키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디지털 직접회로 설계로부터 좀 더 수준이 높은 직접회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부분들이고요. 이런 직접회를 설계를 통해서 우리는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메모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플립플롭이죠. 플립플롭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플립플롭이 보통 이제 SRAM을 갖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바로 플립플롭이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 D램 같은 경우는 충방전에서 리프레시가 필요하지만, SRAM 같은 경우는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메모리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메모리를 갖다가 직접화시켜서 만드는지 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전자의 강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앞으로 강의 진행은 왜 이 장을 갖다가 배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장을 배우는 이유는 어떤 것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내용, 주요 내용을 갖다가 체크를 꼭 해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이 뒤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예제문들을 풀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라든가 기타 예제 문제를 풀 때 가장 쉬운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쉬운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은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이 방법, 진행 방법은 제일 먼저 왜 이 장을 배우는가? 두 번째, 여기에 필요한 이론은 어떤 것이고, 세 번째,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고, 그런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이론과 문제를 풀이를 해서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 진행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회로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를 갖다가 어떻게 공부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면, 먼저 전자회로는 회로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회로 이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전자회로를 이해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를 갖다가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회로 이론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데 단순하게 회로 이론을 외웠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전자회로를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 이론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자회로도 이해도 못하고 암기 위주로 갈 것이다. 암기 위주로 간다는 얘기는 전자회로가 워낙 회로도 많고 수식도 많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이해하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갖다가 먼저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개념을 갖다가 먼저 알아두신 것이 좋다.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어떤 수학적인 과정을 갖다가 다루는 것이 좋지. 먼저 어떤 개념도 모르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먼저 접근했다고 하면 공부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좀 더 시원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학적인 과정이 왜 필요한지 먼저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과정을 갖다가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이 나오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앞에 나온 내용을 갖다가 항상 연결시켜주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태분안의 정리가 나왔는데 그 태분안의 정리는 어떤 것이다. 그런 이론을 갖다가 여기에 정리시키면 어떻게 된다. 항상 그걸 갖다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지 계속 머릿속에 남고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를 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라.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공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회로를 보면서 이 회로를 보면은 어떤 수식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석되고 있더라는 걸 갖다가 연습을 해야 되지 어떤 공식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접근을 했다가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회로를 먼저 보고 그 회로를 통해서 어떤 수치를 갖다가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전자공학 같은 건 특히 또 심합니다. 눈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풀리고 있구나. 상당히 쉽게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회로를 하나 놓고 본다면 상당히 깜깜해질 것이다. 앞이 안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손으로 직접 회로를 보면서 손으로 직접 풀면서 학습하면은 효과가 더 좋을 것이고 기억도 오래 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응용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다양한 문제를 풀어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쌓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쉬운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풀어서 단순하게 어떤 것을 갖다가 계산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내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자회를 공부할 때는 회로 이론을 기반으로 공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암기 위주로 하지 말고 이해도 위주로 공부를 하셔라. 그 다음에 수학적인 개념을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왜 이 수학적인 과정이 나오는지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과정으로 접근을 해라.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갖다가 단순하게 이해하지 말고 이 앞에 나온 내용을 갖다가 뒤에 내용과 반드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그 다음에 회로를 보면서 직접 해석하는 연습을 해라. 그 다음에 눈으로 하지 말고 회로를 보면서 직접 손으로 한번 수식을 만들어가지고 풀어봐라.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으로써 여러분 실력은 향상될 것인데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다뤄봐라. 그렇게 되면 단순한 문제를 갖다 여러 개 푸는 효과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회를 공부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그런 배움의 학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